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솔린의 SUV를 한 대 준비를 했는데 요새 이제 디젤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2025년도부터는 이제 서울권 진입이 힘들어질 정도로 디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디젤보다는 가솔린 SUV를 많이 찾으시는데 시세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뭐 더뉴 소렌토라든지 이제 산타페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가솔린 매물이 많이 없단 말이죠. 금액대도 물론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준비한 녀석은 1000만 원 중후반대쯤에 정말 신형급 SUV를 한 대 준비를 했는데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르노의 더뉴 QM6 2.0 GDE RE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식에 86,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 우선 지금 색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정색이 아닌 아메시스트 블랙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보랏빛 계열이 나는 그런 색상인데 이게 또 특이하게도 RE 등급 이상에만 선택할 수 있는 높은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희귀한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검정이나 흰색 이런 무난한 게 싫으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뉴 QM6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그릴이 변경이 되죠. 그 전까지는 이제 기존에 써왔던 QM6와 그릴이 다를 바가 없는데 21년도부터 변화된 그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변경이 된다라는 점, 그거는 뒤쪽에 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본네트 쪽에 정말 작은 스톤칩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 제외하고는 그 외에 스크래치나 스월링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 범퍼 라인에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과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와 데이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역시나 짧은 연식의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만큼 컨디션 굉장히 훌륭합니다.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곧바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은 퍼펙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외관상 단차, 이색,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 80%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스크래치조차 없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바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같은 경우에도 한 8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로 타이어 상태는 좋기 때문에 타이어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와 뒤쪽 모두 생채기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V쿨 썬팅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도 전혀 없고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와서 들이받거나 내가 주차 미스로 인한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흠집이 날 일이 없죠. 굉장히 깔끔하고, 제가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식하고 그 전 모델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사진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중형급 SUV답게 꽤나 넉넉한 공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짐 실으실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6대4 시트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짐이나 간단한 차박 정도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하고 이제 좌석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소음이 많이 들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쪽에는 러기지 스크린을 이용해서 약간이나마 공간 분리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요. 내려오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측방 센서까지 모두 들어가져 있고, QM6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전방향 감지기가 들어가요. 물론 이제 등급이 낮은 SE나 이런 깡통 등급에는 안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옵션만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전방향 감지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운전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 있다라거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이게 사실 뭐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냐 이제 그 보기 나름인데, 차가 이제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보니까 지금 조수석 뒷문짝에 영상에 뭐 당기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미세한 문콕이 하나 있는데 요게 조금 눈에 거슬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비스로 나간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게 만약에 외관이 더러웠으면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미세한 문콕조차도 눈에 딱 보일 만큼 정말 관리 상태가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도 전혀 없고요. 사용감조차도 느껴지지 않고 있고, 이제 안쪽에 뭐 브라운 시트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때가 타면은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눈에 띄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난한 모던한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 암레스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86,834k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과,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D컷 핸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한층 더 스포티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용감조차도 느껴지지 않고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과 핸즈프리 기능, 핸들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S링크2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M6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전방향 감지기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삼성차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공조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치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QM6나 SM6를 오래 타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 아닌 단점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부터 틀어놨는데 시원한 바람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양쪽 모두 온도 조절 가능한 듀얼 공조가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에코 시스템과 자동 주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어 노브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실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짧은 키로수와 연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밋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QM6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컵홀더가 사구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간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간단한 짐 수납 용도로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핸들 열선 기능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들 같이 살펴보셨고요. 엔진룸 바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이제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차량인데도 엔진 소리가 조금 나는 편에 속해요. 그래갖고 간혹가다 이제 차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뭐 휘발유 맞아요? 엔진 소리가 왜 이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쉽게도 이제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원체 엔진 소리가 조금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세누유나 누유 같은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고, 세이프6라는 보증 워런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 10,000km 동안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르노의 더 뉴 QM6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아직 신차 워런티도 남아있고, 세이프6라는 보증 기간까지 들어가 있고, 중고차 한 달 2,000km까지 이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차 워런티가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QM6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더 뉴 QM6 전에 일반 QM6 모델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옵션 조금 넣고 상태 조금 괜찮다 싶은 것들은 오히려 금액대가 1,600, 1,7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비슷한 금액대라고 하면은 한 돈 100만 원 더 주더라도 신형 모델의 신차 워런티까지 남아있는 차량이 훨씬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